차기온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24장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이금속 화합물이죠. 어떤 물질이랑 어떤 물질이 붙어가지고 차기온을 형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어떠한 성질을 띠게 되느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차기온 형성에 대한 몇 가지 평형상수 것만 보겠습니다. 자, 차기온이라는 거는요, 보통 착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중심 금속, 보통 전이금속입니다. 여기에 리간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리간드라는 물질이 와서 이렇게 딱딱 달라붙는, 그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애들을 착물 또는 전기를 띠면 차기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예는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 봤던 Ag 플러스 이온이 있죠. 여기에 암모니아가 다가와요. 암모니아 두 개가 다가와서 양쪽으로 척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되냐면요, Ag NH3 2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차기온이라고 하고요. 이런 차기온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뜻이에요? 물 안에 Ag 플러스랑 NH3랑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된 차기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평형에 도달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뭘 적용할 수 있죠? 평형상수를 적용할 수 있죠. 자,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식 뭡니까? K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반응물의 농도 Ag 플러스 그리고 NH3 농도의 제곱 분의, 이걸 그냥 이렇게 괄호에 안 쓰겠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차기온이 형성되는 반응에 대한 K값, 그거를 KF라고 합니다. K 포메이션, 생성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생성상수는 당연히 여러가지 차기온들마다 값들이 다 있겠죠. 굉장히 큽니다. 예. 보통 이 차기온에 대한 KF 값은 1.7 곱하기 10의 7승이에요. 예. 자, 굉장히 크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1.7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게. 평형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의 농도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1.7 곱하기 10의 7승이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네들의 농도의 비율은 항상 이 값을 유지합니다. 예. 농도의 값은 변해도 평형에만 도달하면 이거를 항상 유지시킨다는 거죠. 자, 그리고 K값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랑 얘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이 차기온으로 형성된다 이거죠. 예. 대부분이 얘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결합한다는 거죠. 강하게 결합할수록 결합해서 안 떨어지니까 대부분 얘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의 KF 값을 한번 보면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들의 KF 값이 쭉 나와 있죠.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대부분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뭐 10의 7승부터 해서 20승, 30승, 40승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철과 철2 플러스랑 CN 마이너스 이온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CN 마이너스는 철에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청산가리죠. 예. 철과 강하게 결합해서 뭐 여러 가지 전자전달계라든가 뭐 헤모글로빈에 결합해서 이제 대사를 멈추는 거죠.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 차기온을 이용해서 우리가 침전의 용해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AgCl이 있는데요. AgCl에다가 암모니아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지만 AgCl이 평형에 도달하면은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아주 약간 해리가 되죠. 근데 거기다가 암모니아를 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암모니아 두 개랑 Ag 플러스 하나가 착 결합을 해서 차기온을 형성했었죠. 자, 차기온을 형성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Ag 플러스의 농도가 줄어드는 셈이죠. 그러면은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평형 위치가 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용해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요. 뿌옇게 지금 이제 AgCl 포화 용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암모니아 수를 계속 가면 나중에 깨끗하게 녹습니다. 예, 요 상황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AgCl이라는 것은 아까도 봤듯이 산에도 안 녹고요. 염기에도 안 녹고 어떠한 산을 어떻게 조합해도 안 녹습니다. 심지어는 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왕수라는 물질에도 안 녹아요. 근데 암모니아에는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게 녹습니다. 우리가 르샤틀리 원리로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랑 관련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7.14인데요. 어떤 사항이냐면은 수용액이 있어요. 0.01몰 농도 AgNO3 용액이에요. 그러면은 Ag 플러스도 0.01몰 농도, NO3 마이너스도 0.01몰 농도가 녹아 있겠죠. 그리고 이 NO3 마이너스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암모니아를 넣어주는 거예요. NH3를 넣어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방금 공부했듯이 여기 있는 Ag 플러스랑 암모니아가 금방 강하게 배위결합을 해버리죠. 예. Ag 플러스 하나랑 두 개의 암모니아가 차기온 Ag, NH3, 2 플러스라는 이런 차기온을 형성하고요. 이 차기온 형성 반응에 대한 K값, 뭐예요? KF 값이죠. 그게 굉장히 큰 값입니다. 1.7 곱하기 10의 7승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K값이 크다라는 것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거의 다 생성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 아주 강하게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암모니아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바로 Ag 플러스랑 암모니아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겠죠. 예, 계속 암모니아를 넣어주면요. 언젠간 Ag 플러스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넣어준 암모니아는 더 이상 Ag 플러스랑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주는 대로 여기에 남아돌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남아도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0.2몰 농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존재하는 이런 상태에서 존재하는 Ag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Ag 플러스의 농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작겠죠. 그죠? 일단 큰 그림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Ag 플러스는 아주 극미량일 거예요. 예. 왜 그래요? KF 값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암모니아가 남아돌죠.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죠? 굉장히 많으니까 안 그래도 K값이 큰데 평형 위치가 완전히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Ag 플러스가 극미량 존재해요. 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극미량만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구체적인 Ag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전부 다 우리가 K값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온도만 일정하면 K값도 일정하죠? 예. 이 상황에서도요, 암모니아를 아무리 집어넣어주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주든 간에 KF 값은 이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KF 값을 한번 써보죠. KF식은 어떻게 됩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안에 존재하는 Ag 플러스의 농도, 그리고 암모니아의 농도의 제곱, 그리고 이 차기온 농도를 이런 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바로 1.7 곱하기 10의 7승이고요. 요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암모니아의 농도가 평형 상태에서 0.2라고 가르쳐 줬죠? 자, Ag 플러스의 농도, 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는 뭘까요? 얘를 알아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큰 그림을 볼 줄 알면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뭡니까? 얘는 0.01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여기서 존재했던 Ag 플러스는 전부 다 지금 이런 차기온으로 존재했겠죠. 물론 아주 극미량의 Ag 플러스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전체 농도에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 여기 있는 Ag 플러스는 전부 얘로 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맨 처음에 Ag 플러스의 농도랑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차기온의 농도는 똑같겠죠. 얘도 0.0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x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x를 계산하면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가 나옵니다. 어때요? 아주 조그만 농도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상했듯이 아주 극미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인 Ag 플러스의 농도를 이제 계산했는데 우리가 무슨 원리로 계산한 거예요? 그쵸?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K 값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예. 문제가 만약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하면은 KSP랑 KF, 심지어는 KA, 뭐 KB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성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걸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K값이 성립한다는 조건만 이용하면은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화학종의 농도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습니까? 용해도 평형에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양이온들이 혼합해서 녹아있는 이 용액에서 어떻게 하면은 양이온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그거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